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에 크레딧 스위스가 굉장히 위기에 몰렸고 그 뒤에 긴박하게 이제 상황들이 돌아갔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회를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해가는 세계은행들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은행 관련돼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은행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 갈색거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그 뒤에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세계 은행이 망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한 그 자산 시장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사케이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EOK에 새로운 매도벽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사케이와 EOK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밤사이에 일어났던 이슈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숫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크로에 대해서 좀 챙겨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매크로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지양을 많이 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금융위기급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이제 유럽 지수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슈가 된 거는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뭔가 금융 위기가 오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밤사이에 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모두 다 폭락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크레딧 스위스는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도 수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토탈 디파짓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유동성의 위기가 되고 있어요. 유동성 위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실제로 그 디파지터 예금자들한테 돈을 줄 돈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그다음에 국가가 허용한 진짜 합법적인 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맡겼으면 그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맨날 욕했던 FTX나 이런 곳 암호화폐 거래소들 진짜 방만하게 경영한 곳에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크레딧 스위스가 일어났고, 사실은 이렇게 일어난 이유 중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불법적인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돈이 많이 빠지게 됐고,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토탈 디파짓이 많이 빠지니까 유동성의 위기가 와서 지금 사우디에 그 추가 투자를 요청을 했는데 얘네들이 거절을 했죠. 이제 돈이 나올 데가 없다. 라고 보면서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크레딧 스위스의 1대 주주예요. 1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투자를 요청을 했고, 이전에도 한번 사우디가 크레딧 스위스에 돈을 줘가지고 한번 위기를 넘긴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걸 다시 한번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동성의 위기가 오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행 시스템이 과연 저희가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가? 2008년도에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은행 시스템은 폰지와 같다. 근데 지금도 사실 폰지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위기가 생겨가지고 크레딧 스위스가 채무 불이행이 빠지려고 하니까 그냥 스위스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준다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 그럼 이 유동성 공급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채권에서 발행을 하겠죠. 그럼 돈이 나오면 이걸 정부가 은행에 준다.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해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러다 문제 생기면 또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찍어내가지고 이걸 또 보호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구조가 폰지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뭐 제도권이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은행 시스템 자체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암호화폐에서 욕하고 있는 폰지 구조와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다른 점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유능해 보이는 말로 있어 보이는 척만 하는 거지. 뭐 여의도에서 일하는 놈들 저 친구들 진짜 많은데 다 똑같아요. 걔네들도 뭐 하는 것들 보면은 그냥 폰지 구조인 것 같은데 지들은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암호화폐에서 적용이 될 때는 욕을 먹는데 제도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날 때는 욕을 먹지 않고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세계 금융이 다 무너지고,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레딧 스위스는 너무 큰 곳이에요.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리만 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 한 3배 정도를 들고 있거든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많이 화가 나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뭐 그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은행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스위스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고 나서 이제 애프터가 이제 뭐냐면 장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장인데 그 장에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정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력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은행의 위기가 있을 때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도 일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은 했지만 그냥 전체적인 그 시스템적인 은행 위기에 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덜 빠졌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구제 금융이 일어나고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고 나타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뒤에는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고 돈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제도권에 있는 금융들 그다음에 뱅킹 시스템들과 다 연동이 돼가지고 많이 연관관계가 높아져서 시스템이 무너지면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며칠 동안은 이런 것들과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지 않는, 최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무적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견하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비트코인 들고 있어야 된다. 돈 벌 기회다. 이건 당연한 건데, 그럼 어디서 돈을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디커플링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은 뭐 숏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뭔가 코인 시장에서 매크로 이야기하면서 있어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분들이 언제 코인을 진입을 하냐면 202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숏을 주로 많이 보고 또 매크로, 그러니까 매크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2020년도, 특히 2021년도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레가시에서 오시다 보니까 정보들도 굉장히 정제돼 있고 저희가 봤을 때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세계만 경험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세계냐면, 그러니까 매크로를 많이 보는 이유가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과 유럽 지수와 굉장히 비트코인이 가격이 연동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연동 지표를 보는 건데 거의 0.6가에 갈 정도면은 거의 그냥 하나다라고 보실 정도로 나스닥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매크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게 되고, 2021년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숏을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원래 2020년도 이전의 비트코인은 이런 나스닥과 유럽 지수와는 상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코럴레이션이 거의 0.3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유럽과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나스닥과 디커플링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선제 조건이다라고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오면 거기에 이제 반응을 같이 하겠죠. 변동성을 같이 맞긴 하겠지만 이런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표를 해석할 때 어쨌든 나중에 코럴레이션이 높아질 거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세계 경제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그것과는 달랐었다. 이런 걸 모르면서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연관계 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캐시우드도 한마디 했죠. SEC가 지금 암호화폐를 규제할 게 아니라 니들 그냥 전통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그거나 점검해라. 그거나 규제 제대로 해라. 라고 약간 비꼰 거죠, 사실은. SEC가 지금 암호화폐만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암호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뱅킹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거나 관리 감독해라라고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오늘은 제가 의견을 암호화폐와 어떻게 보면은 전통 금융에 대해서 이제 뭐 서로 VS 모드로 좀 세게 말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전체 시장이 다 안 좋으니까 어쨌든 간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좀 금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매크로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매크로 제가 욕을 했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보면은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4.6%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5.4%였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많이 묻히게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 제가 추세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떨어지는 추세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에 2, 3년 있었고 그 2, 3년의 기간 동안 저희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추세가 지금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돌려 말하면 경기 침체도 같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면은 지금 어떤 일들이 있냐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뭐 2년물, 10년물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돈이 안 돌아서 결론적으로.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까 PPI 지금 이제 4%대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고 그럼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럼 연준에서 뭘 해야 되냐? 지금 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거는 금융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금융 시스템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리 인하는 명분을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이제 빠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의 명분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지금 어제만 해도 이제 금리 동결이거든요. 동결이 사실은 25bp 올리는 것보다 금리 동결이 좀 더 낮았어요. 어젠 이랬는데 오늘은 금리 동결에 더 많은 무게가 이제 실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금리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3월 달에. 이 인하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쏠쏠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한 피벗인 거고 지금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야 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매크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너무 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챙겨야 되는 거에선 저희가 반드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관되고 있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메타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연준이나 뭐 크레딧 스위스 지켜주는 거 보면은 새로운 돈을 찍어서 돈으로 막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페이크 일드라고 그 크립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크립토에서는 리얼 일드 메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디파이 2.0 예전에 디파이 썸머가 새로운 불장을 만들었고 디파이 2.0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리얼 일드 메타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돈을 뿌리고 그 돈으로 위기를 막고 하는 상황에서 리얼 일드에 대한 메타 이게 크립토에서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리얼 일드 메타의 종목들은 제가 지금 보고는 있지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수에 대한 추천보다는 인사이트에 대한 공유라는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리얼일드 메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이것들이 이제 리얼일드 메타를 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하나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RDNT는 좋아하는데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어쩌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리얼일드 메타가 이제 새로운 메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GMX 죄송해요. 이게 지금 이게 대장이고 리얼리티 메타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의 메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공유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지금 디파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장의 하나의 키고 근데 지금 세계 금융을 보면은 돈이 또 돈을 막고 있습니다. 위기를 돈으로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얼일드가 각광을 받을 거고 크립토가 왜 뛰어난지를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고 리얼일드 메타가 보여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를 하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그 라방을 좀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4월 되면은 좀 준비를 해가지고 라방을 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딧 스위스 뭐 디파짓이 왜 빠지는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시간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리얼일드 메타가 왜 좋은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들은 주말에 하루 잡고 라방을 통해서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안 끊고 계속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에서는 지금 투자를 더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회라고 보고 있고 또 보면은 이거 말고도 뭐 중동자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기사는 아닌데 인천에서 그 냄새를 맡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 허브 같이 조성하겠다. 이건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지금 긴급 면담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에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뭐냐? 새로운 지불 시스템의 출시를 한다. 이게 뭐냐면은 암호화폐는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결제 시스템은 암호화폐는 결제 변제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 기간 없이 내가 돈을 보내면 원래간의 돈을 보내면 그게 최종적으로 컨펌이 나는 건데 은행은 그렇지 않거든요. 돈을 보내면 은행 규제 당국의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즉시 지불 솔루션을 만들겠다. 암호화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레가시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무게추가 어디로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립토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숏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그분들은 크립토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냥 숏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저는 좀 나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크립토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비트도 안 믿어요. 그분들이 이더도 안 믿고 그냥 숏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비트코인 숏,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알트코인 숏. 그다음에 코인 시장은 펀지니까 숏, 숏, 숏.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크립토 시장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안 좋아하고 이건 영상에서 제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크립토를 숏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크립토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점점 무게추가 이제는 제도권으로 가고 있고요. 더 시스템적으로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트랜잭션 코스트가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는 당연한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트랜잭션 코스트가 낮은 건 레가시의 금융이 아니라 이 전통 금융이 아니라 크립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거시적인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